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을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월 3일이 아마 입춘이었죠. 그래서 입춘 기준으로 이제 을사년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메인넷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오늘은 민중에게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염소자리,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상하 관계 수직적인 구조에 있던 그 염소자리 시대가 끝나고 수평적인 자유나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모여있던 여러 힘이나 돈이나 어떤 기술이나 정보들이 이 민중들에게로 흘러가는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런 시대상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가, 또 그게 이 파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제가 10월 말 정도에 사이버 어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그리고 오픈형 메인넷도 크리스마스 이쪽자 쪽으로 열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혼란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틀린 것만 얘기하면 조금 모양 빠지니까 그래도 약간 뭐 유효했던 얘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점검을 해봤는데, 24년도 4월달 무진달이었죠. 그 4월달에 이제 의미 있는 일식이 있었는데 요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보편적인 일식의 의미와 그리고 사로스 사이클 139에 해당하는 일식이었기 때문에 요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를 했었고, 그 중에는 뭐 이제 뭐 요런 내용들, 전력 수도 통신,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부족해질 수 있다. 기상 이변이나 뭐 이런 것들, 참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쟁, 무력행위, 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항공기와 선박 등 탈 것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쿠데타나 국가 전복을 시도하거나 지도자나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로스 사이클 139 일식이 있은 후에 유효 기간 내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에서 이 항공기 사고들이 여러 차례 비춰지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항공기 사고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영향권은 미국은 아마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약간 마음이 뭐 먹먹하고 참담함, 특히 한국에서 있었던 사고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아주 막 마음이 참담하고 먹먹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 몇 달 동안 있었던 항공기 사고들을 이렇게 쭈루룩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군용 헬기하고 여객기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요 해당되는 이 군용 헬기가 드론처럼 이렇게 무선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좀 의심쩍지만 뭐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경비행기가 도심지에 추락을 해가지고 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브라질 항공기도 추락을 했었고요. 이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여기에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이 포함이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도 이렇게 추락을 했었습니다. 뉴멕시코하고 알래스카에서 F-35가 추락을 했었고,
뭐 크고 작은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추락한 것만 추린 거고요. 이제 그 에어부산 항공기가 불이 났잖아요. 그렇게 불이 나거나 뭐 시스템이 이상해서 회항해야 했거나 아니면 뭐 비상 상황에 비상 착륙을 해야 했던 건수까지 합치면 이 항공기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식을 통해서 언급했던 그리고 이제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자주 등장했던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것은 이제 쿠데타 등의 국가 전복을 시도한다. 그리고 지도자 및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형의 일식이 벌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뭐 가장 가깝게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었고 지금 뭐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혼란스러운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트리도 총리도 사임을 했고요. 독일도 심란하고 프랑스 마크롱이죠. 마크롱도 이제 내각이 새로 꾸려졌는데 이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퇴 압력을 많이 받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영국은 총리가 두 번인가 세 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총리가 수넥 총리였나? 어쨌든 영국은 두 번인가 여자 총리였는데 한 번 바뀌고 그 다음에 수넥 총리 또 바뀌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심란하고 제가 조사를 좀 했더니 베트남 국가주석도 사임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했고요. 세르비아 총리 사임했고요. 시리아는 이제 막 한 50년 넘게 이제 독재 국가로 이렇게 되다가 반군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대통령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총리도 사임하고 이게 다 조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앙행정부가 힘을 잃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요번 이제 계엄 사태 뭐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밑밥이 될 만한 내용들이 미스터 로봇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요거 컨텐츠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스터 로봇은 기억하시죠? 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재분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대사가 나왔던 미국 드라마입니다. 등장 인물로 이제 주요 인물들이 F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해킹 집단, 천재 해커인 거고, 이제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이제 두 진영, 화이트햇과 이제 딥스테이트. 이렇게 화이트햇에 적이 되고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응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저도 이거를 계속 봤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화이트 로즈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장을 하면 다크아미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놈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막 딥스테이트를 막 뭐 할 거다 막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놈이고, 어쨌든 그놈입니다. 봐봐, 그놈이잖아요. 그놈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그놈이에요. 어차피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예요. 어쨌든 여장을 하고 화이트 로즈의 역할을 하고요. 남자가 됐을 땐 이 딥스테이트에 대응되는 다크아미의 수장을 맡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자, 지금 다크아미의 수장의 역할로 남자 버전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뭐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하는 거죠. 뭐 총기 같은 거 위험한 거 갖고 있나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당신 집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테. 집들 중 하나 내 생각엔 그러니까 부자니까 엄청 산타잖아요. 예, 산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집들 중에 하나가 이건 거가 보다. 근데 집이 그냥 이 집이 아니고 섬이 집인 거예요. 이 섬에 온 건 처음이에요. 하면서 그 섬 자체가 이 개인의 집인 거예요.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이잖아요. 뭐 음모론에 보면 막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뭐 그런 데서 막 나쁜 짓 일어나고 이러는 거 많잖아요. 뭐 그런 류의 멘트고. 자, 이제 이 산타가 이 닭가미 수장 산타인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언론인이에요. 그 메인 스트리트 미디어에서 언론을 이렇게 잡고 있는 언론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죠.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테일러 웰릭, 이제 뭐죠? 이불사 그 회사의 어떤 이제 임원급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재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네가 좀 해줘라. 그 5구, 이제 사이버 해킹이 5월 9일 날 있어서 5구 해킹 사태인데, 그는 5구 해킹 사태에 대한 비난을 받는다. 이 테일러 웰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쇄신시켜줘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그냥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서 좀 그 이미지 재활을 시켜줘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주문이에요. 산타가 그 언론인한테 시키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보면 또한 당신이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F 소사이어티의 기원이 이란 땅에서 시작됐다고 좀 해줘라. F 소사이어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킹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5구 사태,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벌어지는 그 사이버 어택이 일어났던 사태를 발발시킨 집단이 F 소사이어티인데 이 F 소사이어티가 이란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이란 쪽으로 좀 몰아줘라. 뭐 이거를 언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인이 이제 이란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영화를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비행기 드론에서 막 이런 빨간색 찌라시를 엄청 뿌려대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중동 글자들로 이렇게 적힌 찌라시가 도는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고 보면 요 종이죠. 요 종이를 들고 오면서 미국의 죽음을 이 글자가 그런 거래요.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내용을 봐선 이란 짓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미스터 로봇이라는 작품인데 그 사이버 어택에 대한 책임을 이란으로 모는 이 내용이 무슨 이제 뭐 세계관을 같이 하나요? 같은 작가가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같은 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옴니버스도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모는 건 너무 빡세게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뭐 이제 자기가 산타가 시킬 일이 세 개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점지해 둔 괜찮은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 있다. 한 명 있는데 당신이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리예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만들라는 소린 거죠. 요거를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시선을 TV로 싹 돌리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럼프 형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또 막 열심히 막 직업을 만들 거고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타 형님이 점지해둔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조금 밀어주라라고 얘기했더니 완전 비웃는 거예요. 이 언론인이 그 TV 화면을 보면서 완전 비웃으면서 나라가 절박하기는 하나 보군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말은 저 인간은 인간 광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들이 대통령을 계속 관리를 해왔나 보죠. 이런 식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또 뭐 만들어진 그 대통령을 이 산타들이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죠. 관리를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당신이 올바른 줄만 튕겨주면 강아지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장단에든 춤추는 법.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올라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스터 로봇이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겠죠. 믿으니까 또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산타가 언론인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산타가 그 럼프 형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점지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제 세상의 흐름을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거고 그것들을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바지사장으로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점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의 힘을 써가지고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신 중에 넘어가 보면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 그 테라와 루나 코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라 루나의 창립한 애들이 요 두 명입니다. 공동 창립입니다. 이 신현성하고 권도영 이거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간 건 권도영만 나락으로 갔죠. 얘는 같이 똥을 싸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얘가 다 온팡 뒤집어 쓰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현성 뒤에는 누가 있는지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 중앙홀딩스 회장 그러니까 중앙일보 JTBC 회장입니다. 이 사람의 조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고 쳤는데 얘는 괜찮은 거죠. 이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요. 자, 근데 아까 그 미스터 로봇에서 본 그런 장면들을 이제 한국 버전으로 가져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 시절이었던 2018년에 홍석현을 만났습니다. 야밤에 역술가를 대동해서 요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타파라는 이제 취재 프로그램에서 요런 걸 보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둘이 만난 거는 확실하고 대동했던 역술가가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약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만났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근데 2018년이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이제 홍석현을 만난 겁니다. 제가 홍석현의 이제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삼극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엘리트 집단의 모임인 삼극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산타들 조직하고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는 그러니까 임원까지 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언론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이제 밑밥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이 산타들에게 충성하는 이제 바지 사장들이나 일꾼들은 이제 공식 석상이나 미디어 같은 데 나와갖고 이상한 막 손 모양 막 이렇게 피라미드 손 모양이나 막 이상한 거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오른손을 이 왼쪽 이 옷 안에 요렇게 집어넣는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이 바지를 거꾸로 입은 듯한 요 피스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 저도 잘 믿기지는 않지만 이게 정상적인 바지 핏은 아니죠. 딱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공식 석상에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는 팩트인 겁니다. 이 정상적인 바지 핏은 아니에요. 뒤집어 입은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도 이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논란이 된, 그래서 뉴스 기사 검색해 보세요. 진짜 기사에 많이 나와요. 논란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장 바지 주름이 이상하게 지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뒤집어 입으면 이렇게 주름이 여기에 잡힐만 하죠. 바지 모양상. 트럼프만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만 그랬냐? 기시다 총리도 이 논란이 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충성을 표시하는 어떤 표식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타들의 조직 안에 깊숙이 몸담고 있고 임원까지 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이제 4년 뒤에 대통령이 된 사람을 사석에서 만났다는 거죠. 역술가를 대동하고 그러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이상하잖아요. 이게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패션도 아닐 거고 왜 바지를 왜 이렇게 입냐고요. 정상적인 핏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뭐 이 계엄이 어디로 흘러가요? 부정선거로 흘러가죠. 근데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선거의 시스템이 바뀔 거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AI가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건데 뭐 하러 그렇게 불필요하게 선거를 치르냐. 선거의 투표 시스템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포럼이나 뭐 이런 데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타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예능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수결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투표하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신세계로부터 예능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찾은 거 안에서도 여러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루어서 추론을 해보면 산타들이 하고 싶은 건 이 선거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 안으로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인원 시스템처럼 이 네트워크 안으로 아마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 개인의 신원증명이나 생체 정보, 그 다음에 뭐 의료 기록이나 뭐 백신 접종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는 거, 투표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치 서비스지만 뭐 위치 추적이 되는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금융 데이터. 지금은 뭐 이제 뭐 대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쓰는 모든 금융 데이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에 넣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얘네들이 백도어를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넣고 싶어요. 근데 홍석현을 통해서 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 계엄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계엄을 터뜨리면서 부정선거가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분산화 저장되는 결코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또 블록체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백도어 같은 거 차치하면 그렇잖아요.
완전히 투명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과 연결이 될 거고,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투표 시스템이나 선거 시스템을 블록체인 안으로 넣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들은 그 흐름을 좋아할 것이고 아마 그 흐름을 타겟팅하고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앉힌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짚이는 부분은 그 의대 증원하면서 이제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마찰이 있어갖고 지금 막 의료계가 막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그 의대생들 다 휴학하고 복학 안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병원은 병원대로 난리가 났고 이제 뭐 레지던트나 이제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이제 교수급들은 이제 일에 치이는 거죠. 일에 치여서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막 약간 이런 사태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인 거죠. 중앙 정부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위태위태한 거예요. 결국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임을 하는 건 그냥 사임하겠냐고요. 아니란 거죠. 뭐 입법되는 내용들이 하도 그지 같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니까 뭐 네덜란드였나요? 막 트랙터 막 온 국민들이 트랙터 몰고 나와갖고 막 시위하잖아요. 막 시위하고 집회 해대고 막 이러니까 사임하는 거예요. 그냥 사임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병자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힘이 꼭대기에 있던 힘이 민중들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집단, 힘 있는 어떤 카르텔 하면은 떠오르는 거가 사실은 의료계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이렇게 의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엄지 따봉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근데 어때요?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또 그런 카르텔이 뭐가 있어요? 판검사들, 사법 카르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이제 막 재판 진행되면서 막 재판관들 막 다 뒤집어지고 있죠. 우리법 연구회인가요? 거기가 막 마치 뭐 서울의 봄 안에 그 군 집단 안에 하나회처럼 그 우리법 연구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막 서로 막 땡겨주고 밀어주고 막 몸빵 해주고 막 이렇게 정치권하고 결탁해갖고 막 재판관 판사들 쇼핑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어때요? 이게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막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카르텔이 이게 이게 뭐랄까요? 신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던 그 권력과 힘들, 명예들이 실추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그렇고 사법부가 그렇고 의료계가 그렇고 또 뭐가 그래요? 언론 미디어 쪽 볼까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그 공중파 3사 KBS, SBS, MBC 다 이거 봤죠? 거의 다 이것만 봤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막 그 케이블 뭐 다른 거 채널 엄청 많이 막 생겨나다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나요? 유튜브죠. 유튜브는 결국 민중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유튜브 스타가 TV 스타들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이제 그 방송 3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케이블 이런 데서 유튜브 스타들을 막 초빙하기에 바쁘죠. 이거는 힘이 그 언론이나 미디어에 쏠려 있던 힘이 이 민중들한테 흘러오게 된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이나 미디어. 또 뭐가 있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카르텔은 금융 카르텔이에요. 은행, 금융들. 금융 카르텔인데 그래서 사이버tek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금융 시스템, 금융 카르텔이 사실은 핵심인데 요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게 아직 안 이루어져서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제가 이제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찾은 것에 의하면 이 사이버 어택이 와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그것 이제 꼭대기에 있던 것들이 민중들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봐봐요. 민중들한테 넘어와야 되죠. 물병자리 이제 흐름에 따르면 민중들한테 이 여기서 민중이라 하면 피지배계층을 의미해요. 민중들 하면 피지배계층. 예. 이 파이채굴을 피지배계층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하고 근데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이것도 그 산타들의 그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와야 해요. 모두가 들어오려면 핸드폰이어야 해요. 네. 그러면은 답이 나온 거죠. 답이 나왔어요. 어쨌든. 어쨌든 또 오늘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어쨌든 이 뭐 이제 큰 일들, 큰 줄기의 흐름들을 만들어 갈 때 어쨌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미국의 대통령을 이제 산타들이 점지를 하고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큰 일을 치러 나간다. 그죠. 그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가져왔을 때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났고 윤석열이 충성의 표시를 트럼프와 기시다처럼 같이 보냈고 그리고 어떤 선거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넣기 위한 발판, 밑거름의 일환으로 현재의 부정선거 투표 시스템을 수면 위로 올리는 계엄을 발표했고 뭐 이런 것들의 조각을 한번 맞춰보면 자 그러면은 트럼프도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다시 트럼프 2기를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수면 위로 들어올린 것처럼 트럼프도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산타로부터 받은 지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트럼프가 나와갖고 막 관세 올리고 있고 하는데 암호화폐 엄청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조각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는 구독자 여러분 또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이버 어택 제가 보기 좋게 틀렸는데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섣불리 언제다 뭐 이러는 거는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요게 오면서 금융 카르텔, 금융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힘을 팍 잃으면서 민중들에게로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민중들에게, 피지배계층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피지배계층에게 아주 잘 분포시켜 놓은 코인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약속한 1분기가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런 노력의 결실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